네, 안녕하십니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직책훈련심사센터의 윤나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HRD 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우선 목차입니다. 이제 통합심사 시스템 안내, 그리고 훈련기간 사전 등록, 그리고 통합심사 신청, 그 다음에 심사 신청 관리 순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통합심사 시스템 안내, 이제 전산상 심사 신청 이제 절차인데요. 이제 훈련 기간에서는 먼저 사전 등록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 신청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HRD 내 등록 경로 부분인데요. 지금 NCS 확인 강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록과 확인 부분이 심사평가 시스템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필수 등록 항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기간에서는 실시 가능 직종과 NCS 확인 강사가 우리 기관에 이제 정보를 공개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 교재를 반드시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 가능 직종은 이제 훈련 기간에서 운영 가능한 직종을 이제 시설 유형 구분에 따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신청하시면 약 3, 4일 정도 소요가 돼서 이제 승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NCS 확인 강사의 경우에는 이제 훈련 교강사가 직접 HRDnet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 이제 본인의 경력 그리고 자격사항들이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직종별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신청하신 날로부터 승인까지는 약 3, 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가 종료된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훈련 기간에 이제 실시가능 직종이 잘 승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훈련 교강사가 우리 기관에 잘 정보 공개를 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 시설 장비 교재의 경우에는 이제 훈련 기관에서 보유한 훈련 시설, 훈련 장비, 훈련 교재를 이제 수시로 등록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시 가능 직종 이제 등록하는 경로인데요. 이제 자료집 280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심사평가 시스템에 먼저 접속을 하셔서 이제 통합심사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왼쪽에 하단 부분 쪽에 이제 실시 가능 직종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실시 가능 직종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직종이 이제 상태가 승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제 여기 처리 상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 교강사인데요. 훈련 교강사는 이제 직접 등록은 못 하시고, 이제 훈련 교강사가 우리 기관에 정보를 공개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마찬가지로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상단에 통합심사 탭을 누르시고, 이제 왼쪽에 하단 부분 쪽에 실시가능 직종 위쪽에 보시면 이제 훈련 강사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쪽을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훈련 기간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이제 통합심사 신청 때 그 강사분을 교과목에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 교강사님들이 이제 여기 계실 텐데, 훈련 교강사분들은 HRDnet 웹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이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왼쪽 부분에 이제 NCS 확인 강사 신청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NCS 직종으로 신청하시게 되시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NCS 직종 승인 목록 안에 이제 NCS 소분류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최종 점수와 상태, 승인인 걸가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직종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상단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훈련기관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훈련기관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훈련기관들이 좀 많기 때문에 훈련기관 번호 9자리 숫자를 이제 훈련 교강사분들께 좀 안내를 해주시면 이제 등록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 시설 장비 교재 이제 등록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자료집 2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시설 장비 교재가 이제 행정지원 시스템에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심사평가 시스템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이제 탭이 하나 구성이 됐는데요.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가장 왼쪽에 보이는 공통 업무 누르시면은 그 아래에 훈련기간 정보, 훈련기간 관리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하단에 훈련기간 정보 관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시설, 장비, 교재를 모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설을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상단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등록된 시설이 나오실 거고 만약에 등록된 시설이 없으시면 이제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시설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시설도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시설 등록 및 수정 화면인데요. 이제 시설 구분이나 시설명 등을 다 기재를 하시고 이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장비 쪽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장비를 상단에서 탭에서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추가나 수정 부분을 누르셔서 이제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장비를 추가하실 때 장비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이제 장비명이나 장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셔서 이제 첨부 파일까지 업로드 하셔서 최종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교재도 마찬가지로 교재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교재도 교재 구분이나 교재명 그리고 지급 방법은 이제 무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첨부 파일 업로드 하시고 저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통화심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이제 기본 정보 입력과 NCS 적용 훈련과정 신청서, 그다음에 NCS 비적용 훈련과정 신청서, 그다음에 운영 계획서, 훈련비 및 신청 서약서 순으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신청 경로와 회차를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99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심사 신청 경로는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상단에 통화심사 누르시고 왼쪽에 가장 상단에 있는 이제 심사 신청 누르시면은 하단에 심사 공모조회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거기서 2018년도 3회차, 2018년 하반기 운영 과정 통합심사 부분에서 신청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질문하신 건데요. 이제 유효기간 연장 신청 경로를 따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통합심사 누르시고 왼쪽에 이제 가운데쯤 보시면은 유효기간 연장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그쪽에서 누르고 가장 첫 번째 유효기간 연장 신청 목록을 누르셔서 해당하는 공모 회차를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는 과정들이 아래에 나올 거고요. 거기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연장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본 정보 안내를 드리기 전에 우선 도움말부터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통합심사 과정 신청하시다 보시면 이제 이런 뭐 클릭형 도움말,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내된 고정형 도움말, 그리고 누르면 사라지는 이제 소멸형 도움말, 이렇게 도움말들이 지금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통합심사 신청하실 때 도움말을 활용하시어 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신청 훈련 기간 이제 담당자 정보 신청 훈련 사업인데요. 우선은 신청 훈련 기간의 경우에는 이제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이제 끌어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행정지원 시스템 들어가셔서 이제 따로 수정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자 정보입니다. 보통 담당자 정보를 이제 직접 과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 이제 담당자로 입력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통합심사 관련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담당자 정보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표자 정보로 좀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청 훈련 사업인데요. 여기서 훈련 과정명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훈련 대상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아래쪽에 신청 한도수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신청 한도수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한도수는 아니고요. 이번 이제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 한도수는 여기에 나오는 신청 한도수 빼기 기존 적합 과정 수 를 빼시면 이번에 신청 가능한 이제 과정 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 적합 과정 수는 2018년도 상반기 운영 과정 통합심사 적합 과정 수입니다. 여기서 적합은 조건부 적합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항 고려하시어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종 선택 부분인데요. 이제 자료집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쪽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NCS 세분류 그리고 캡코 세분류 그리고 국기 직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NCS 세분류는 이제 실시간은 직종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CS 직종을 먼저 선택을 하시면 그거에 매칭되는 이제 권장되는 캡코 세분류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권장되는 캡코 말고 다른 이제 직종을 선택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전체 코드 조회를 클릭하셔가지고 전체 코드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기 직종 선택인데요. 국기 직종은 실업자 국기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제 122개 직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 기간 및 훈련 시간 입력 부분인데요. 우선은 훈련 일수부터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 개월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훈련 시간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평균 1일 훈련 시간이 이렇게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평균 1일 훈련 시간은 8시간이 초과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의사항은 이제 주훈련 대상별 최소 훈련 시간인데요. 이거는 305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과정 정원 및 훈련비 기준 부분인데요. 이제 과정 정원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시설 장비 모집률을 고려해서 이제 과정의 정원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 정원을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에 훈련비 기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비 기준은 이제 기준 단가 그리고 기준 단가 미만, 그 다음에 훈련비 심사 이렇게 세 가지 구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를 확인하시게 되는데요. 기준 단가 미만이나 훈련비 심사는 직접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강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 단가는 이제 저희 공고문에 붙어서 나갔는데요. NCS 소분류별로 지원해주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 지원 단가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단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기준 단가보다 낮게 정부 지원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준 단가 미만을 선택하시면 되시며 그다음에 기준 단가보다 더 높게 이제 훈련비를 지원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훈련비 심사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 수강료 관련해서 이제 안내사항인데요. 우선 이제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보다 이제 실제 수강료를 낮게 입력하셨을 경우에는 해당과 같은 알림 팝업이 좀 안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수강료가 이제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내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저번부터 조금 안내를 드리는 사항인데 실제 수강료를 지금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추후에 조금 수정하거나 변경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수강료를 확인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NCS 이제 적용 훈련과정 신청서 부분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훈련 수준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제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훈련 수준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직무 교육 해당 여부인데요. 이 과정이 법정의 법령 근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시고 거기 사유를 법령 근거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인데요. 여기서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관련 자격 종목명이 활성화가 됩니다. 관련 자격 종목명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을 듣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관련 자격 종목명 쪽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자격증이 뜨는데요. 자격증명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NCS 편성 여부 및 현장 실습 여부 선택인데요. NCS 적용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NCS 편성 비율 이제 40에서 70% 미만인지 아니면 70% 이상인지를 확인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NCS 훈련 기준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실에서 공지한 NCS 훈련 기준 적용 여부인데요. 이제 이 훈련 기준은 지금 이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라와 있으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직업기초교과 등록인데요. 이거 등록 부분에 앞서가지고 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과 등록할 때 딱 세 가지 순서만 아시면 되는데요. 먼저 교과목을 등록한다. 두 번째 교강사를 등록한다. 세 번째 편성 시간을 입력한다. 이 세 가지만 이 순서만 기억을 해주셔도 이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먼저 이제 NCS 능력 단위 등록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교과목을 등록할 수 있는 팝업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이 생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과 단위를 클릭을 하시고 그 교과에 맞는 NCS 직종 소분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을 누르셔야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그냥 X표 눌러서 닫기 누르시는 경우에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장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을 등록을 했으니까 교강사 등록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강사를 등록하는 팝업을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팝업이 하나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열이 생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교과 단위부터 먼저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교과에 맞는 이제 교강사 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열당 한 명씩밖에 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교과에 3명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교과목을 3번 입력을 하시고 강사를 다르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교강사까지 배정이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편성 시간을 입력을 해야겠죠. 이제 거기까지 완료가 되고 저장까지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과목이 편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 교과목에 맞는 편성 시간을 입력을 하시고 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교과에 배정된 강사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사항인데요. NCS 40에서 70% 미만 편성의 경우에는 직업기초 능력 시간이 NCS 인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NCS 70% 이상으로 편성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훈련 시간의 10%까지 NCS 인정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제 직업기초 능력 강사 배정 방법인데요. 이제 직기초에 한해서 NCS 소형교과에 선택된 이제 여기서 선택된 NCS 소분료와 이제 배정되는 강사의 소분료가 상이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 교과목에 만약에 뭐 건축으로 이제 뭐 소분류를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강사분은 뭐 정보통신이나 용접이나 모든 강사분들을 다 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열에 한 명의 강사만 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열을 추가해서 강사를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 훈련 교과목 등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우선 교과목 등록의 경우에는 뭐 재직자나 뭐 NCS 비적용 과정이나 모두 교과목 등록하는 거, 강사 등록하는 거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교과목 등록을 먼저 클릭을 하셔서 교과목을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교과목을 입력을 하시면 그 교과목의 이제 내용에 따라 NCS 직종 소분류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과목을 구성하신 다음에 삭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체크 누르셔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목을 삭제를 했을 때 이러한 알림 팝업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과목에 강사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는 2번 교과목별 교강사 등록 부분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교과목에 배정된 훈련 교강사 부분을 삭제하시면 그 다음에 교과목이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교과목에 등록을 했으니 교과목에 매칭되는 강사분을 배정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교과목별 교강사 등록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열이 생성이 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교과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강사 부분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 강사는 여기 보시면 교과목명 입력 옆에 이제 NCS 코드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코드와 맞는 이제 직종을 가진 훈련 교강사를 이제 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정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될 거고요. 이제 삭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체크하셔서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NCS 전공교과 훈련 교강사 배정 방법인데요. 이제 훈련 교강사는 NCS 확인 강사로 승인된 다음에 훈련 기간에 정보를 공개한 강사분들만 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교과 단위 열당 1명의 강사만 배정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 개의 교과당 최대 3명의 강사가 배정이 가능합니다. 네, 배정 방법에 대해서 더 이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교과목의 NCS 소분류와 강사의 NCS 소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팝업이 뜰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결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목 등록 쪽에 들어가셔서 그 해당하는 교과목의 NCS 소분류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과목별 교강사 등록에서 이제 훈련 교강사 직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거나 이제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능력 단위별 편성 시간 구성인데요. 우선은 이제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능력 단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능력 단위 사용 미사용을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목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미리 입력되어 있던 교과목 등록에서 입력되어 있던 교과목이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제 편성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버튼 눌러서 이 교과목에 이제 가르칠 배정 강사가 잘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능력 단위를 이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유를 반드시 아래 하단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사타 직종 능력 단위 추가 방법인데요. 이 상단에 추가라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걸 버튼을 누르시고 스크롤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이렇게 열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열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능력 단위 추가하고자 하는 능력 단위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과목을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편성 시간을 입력하시면 이제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의 능력 단위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상위 수준의 능력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추가 사유를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NCS 능력 단위 등록 유의사항인데요. 실업자 훈련의 경우에는 주직종 훈련 수준의 이하의 능력 단위는 자동적으로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용, 미사용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사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외 사유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능력 단위 상위 수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사타 직종의 능력 단위는 추가가 가능하지만 주직종의 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직자 훈련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능력 단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능력 단위 요소로 하실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능력 단위는 앞쪽에서 좀 말씀드린 바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능력 단위 요소 부분으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단에서 능력 단위로 하실 것인지 능력 단위 요소로 하실 건지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목 등록을 하고 이제 교강사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열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를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중거 조정 여부를 이제 예, 아니요 중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수행 중거를 조정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다음에 수행 중거 내용에다가 그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편성 시간을 구성한 다음에 이제 총 훈련 시간과 편성한 시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직자 훈련 능력 단위 또는 요소 등록 유의사항인데요.
재직자 훈련에 한해서만 이제 능력 단위 요소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는 혼합해서 과정 편성은 불가능하고요. 능력 단위 요소 편성 시 능력 단위 내 능력 단위 요소의 합산 시간은 능력 단위의 고유 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이제 고유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 편성 시에는 필요한 수행 준거만 이제 골라서 선택하여 편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해서 편성하시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는 이제 심사에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BNCS 교과 이론 실기 부분인데요. 이제 교과목을 등록하고 교과목별 강사를 등록하는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교과목 등록된 교과목 입력하시고 단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편성 시간을 입력하신 다음에 훈련 교강사 보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교강사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원 입력을 하실 때 하나의 교과목에 단원을 슬래시를 넣어가지고 입력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입력해 주지 마시고 반드시 여기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열을 추가하신 다음에 같은 교과목을 등록하시고 단원을 다르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 실습 교과 유의사항인데요. 이제 현장 실습에서 현장 실습 있음에서 예를 체크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실습 교과목을 BNCS 교과 실기 교과목 중에 하나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NCS 적용 과정은 BNCS 교과 실기에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NCS 비적용 과정은 BNCS 교과 해당 부분에 이제 현장 실습 교과목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유의사항은 현장 실습은 딱 현장 실습이라는 네 글자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 1, 현장 실습 2, 현장 뛰고 실습, 현장 실습 A 이거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까 현장 실습이라는 네 글자로 입력을 해서 교과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훈련 시간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올 건데요.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제 해당 부분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구분별 전체 구성된 훈련 시간이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수체계도랑 교과 편성 연계표인데요. 이것도 역시 과정 저장을 누른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야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과정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편성 연계표의 경우에는 이제 구성된 내용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과 편성 연계표를 좀 활용하셔서 이제 내용들이 잘 구성이 됐는지, 이제 총훈련 시간이 맞는지, 이제 강사 부분이 제대로 배정이 됐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인데요. 이제 능력 단위별 또는 능력 단위 요소별 또는 교과목별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나올 거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타 및 혼합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상세 교수학습 방법과 상세 평가 방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NCS 비적용 과정 신청서인데요. 이제 자료집 3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쪽들이 이제 NCS 비적용 쪽으로 들어오는데 좀 이제 유의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수준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훈련 수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 직무 교육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선택해서 해당하는 법령 근거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에 같은 경우에는 법령 근거를 기재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를 선택하셔서 법령 근거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과정 여부는 예를 선택하시면 이제 관련 자격 종목명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관련 자격 종목명에서 이제 이 과정을 듣고서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NCS 편성 여부 및 현장 실습 여부인데요. 이제 NCS 훈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니오를 체크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전화를 받았던 게 이제 NCS 훈련 기준 적용 여부에서 예를 체크하고 이제 작성을 하시다가 이제 신청이 안 되니까 아니오로 바꿔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다
작성했던 내용들이 날라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복구를 못 해드리고 다시 좀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NCS 비적용인 과정은 반드시 NCS 이제 훈련 기준 적용 여부는 아니오를 선택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현장 실습 포함 여부는 이제 있는 경우에는 있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BNCS 교과 부분 입력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목 등록하거나 강사를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기 때문에 이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또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제 추가 버튼 누르셔서 이제 교과목이나 단원명 그리고 세부 내용을 다 입력하시고 이제 편성 시간, 이론 시간인지 실기 시간인지 다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원을 입력을 하실 때 동일한 교과목의 단원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열을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 한번 누르셔가지고 훈련 구분별 전체 구성된 훈련 시간이 맞는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 편성 연계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교과 편성 연계표 누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이 이제 편성된 내용이 한 번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총 훈련 시간이 맞는지 이제 배정된 훈련 교강사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NCS 비적용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목별로 이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기타나 혼합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세 교수학습 방법 및 상세 평가 방법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운영 계획서인데요. 이거는 NCS 적용 비적용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제 훈련 과정 신청서에서 교과목에 등록된 강사가 자동적으로 이게 배정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과목에 어느 강사가 배정이 됐는지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강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변경을 몇 회 했는지까지 여기에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훈련 기간은 반드시 그 강사의 NCS 소분율을 클릭을 하셔서 그 강사의 자격 그리고 경력 사항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NCS 확인 강사로 승인이 되었더라도 이제 교과목의 내용이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정에 배정된 훈련 교강사가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정된 훈련 교강사의 NCS 소분율을 클릭해서 자격사항과 경력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훈련 시설 부분인데요. 우선 NCS 적용 과정에 한해서는 이제 이렇게 시설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시설 기준을 누르셔가지고 한번 필수 시설이 뭔지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가 최소 기준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및 유의사항도 누르셔가지고 도움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시설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삭제 버튼을 통해서 시설을 추가하시거나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유의사항입니다. 가끔 도면만 올리시거나 임대차 계약서만 올리시거나 뭐 강의실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입구 사진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 장비 부분인데요. 훈련 장비도 NCS 적용 과정의 경우에는 상단에 이제 장비 기준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사용한 능력 단위나 능력 단위 요소에 따라 가지고 필수적인 장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장비를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삭제 버튼을 통해서 해당하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훈련 장비 관련 보충 의견에 작성된 뭐 수량, 사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량이나 사양의 경우에는 그 장비의 비고 사항에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훈련 교재인데요. 훈련 교재는 상단에 이제 추가 삭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추가나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교재는 반드시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체크되는 경우에만 과정에 배정되게끔 지금 전산에 이제 로직을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첨부 파일 내에는 반드시 교재에 표지 그리고 목차를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설 장비 교재 좀 안내 사항인데요. 이제 훈련 시설 장비 교재 각 항목에 맞는 파일을 반드시 업로드하셔야 되고 첨부 파일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내용이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 시설 장비 교재를 배정한 다음에 이제 뭐 훈련기간 정보 관리 쪽에서 좀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수정하시고 과정에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또 재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뭐 수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CS 필수 장비 외에 BNCS 교과에 필요한 훈련 장비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됩니다. 뭐 가끔씩 NCS 필수 장비만 기재를 이제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BNCS 교과에 필요한 장비들도 반드시 구비를 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교재는 추가하면 자동으로 이제 가나다 순위 정렬이 됩니다. 저장을 하실 경우에만. 그래서 뭐 순서가 바뀌더라도 뭐 너무 놀라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훈련비 산출 내역서인데요. 훈련비 산출 내역서는 기준 단가나 기준 단가 미만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훈련비 심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훈련비 산출 내역서 총계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정원과 나눴을 때 앞서 그 기재를 한 기본 정보 탭에서 입력된 이제 정부 지원 승인 훈련비와 동일하도록 이제 입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청 서약서 부분인데요. 이제 신청 서약서는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계에서 바로 아랫단에 나오니까 거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제 훈련비 심사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이제 훈련비 심사 밑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훈련기간 대표자가 훈련과정 신청 서약서를 정독을 하고 동의함을 체크한 다음에 이제 신청자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신청을 누르셔야 신청이 되시고 저장은 임시 저장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청과 저장과의 혼동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표자께서는 반드시 이걸 읽기 전에 모든 이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기재를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사 신청 관리인데요. 이제 요거 두 개만 말씀드리면 끝나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심사 신청 완료 과정 확인과 이제 저장 과정 확인인데요. 우선 신청 완료된 과정을 어디서 확인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신청 확인 경로는 이제 심사평가 시스템 들어가셔서 상단에 통합심사 그리고 심사 신청 쪽 누르시면은 이제 심사 공모조회 아래쪽에 심사 신청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들어가셔가지고 2018년도 3회차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임시 저장 중이거나 또는 신청 완료된 과정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상태 구분에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 쪽으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서 이게 신청이 완료가 됐냐라고 확인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임시 저장 과정 확인인데요. 네, 임시 저장된 과정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장되어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심사 신청 현황 들어가셔서 이제 2018년도 3회차 검색하시면 이제 상태 구분에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작성 중인 과정은 임시 저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정명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태까지 내가 작성했던 것 중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불러와집니다. 그럼 여기서 더 추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심사 신청 방법은 여기까지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문의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문의 게시판 이용해서 적극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